자,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북한이 회담을 요청했다고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런데 이 속내는 뭘까요? 저희가 한번 분석 좀 해봤는데 북한이 만나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잖아. 우리가 찌른 게 아닌데 니들 왜 이렇게 협조 안 해? 이런 속내가 있는 건가요?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북한의 분노, 적개감 때문에 회담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어디다 대고 그런 막말을 혹시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핵 능력, 우리 것 대단히 크다. 그래서 신에게 항상 빈다.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북, 딴 생각했다간 각오해? 혹시 이런 속내? 자, 그리고 북한은 평화 번역, 부의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 또 했어요. 제대로 통 큰 지원하려고 했거든. 아쉽지. 뭐 이런 의미인가요? 자,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 말고 전화나 편지하길.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CVID. 완전한 비핵화죠? 요거 받아들일 준비돼 있어야 만날 것. 혹시 말은 이렇게 정중하지만 CVID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건가요? 자, 반면에 이제 담화 내용인데 이 트럼프 서시 나온 지 8시간 뒤에 담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답변하는 듯한 모양새도 보여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미국의 지나친 언행에 대한 반발이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볼턴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조금 반발했어. 뭐 이 정도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일방적 회담 취소, 뜻밖의 일이며 유감이다. 그러니까 취소에 대해서는 유감 표현을 했습니다. 설마 취소할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 약간 당황한 듯한 모습도 나타나네요. 트럼프의 방식이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 뭐 리비아 방식, 뭐 여러 우크라이나 방식 나왔는데 트럼프 방식에 대한 약간 기대를 나타냈어요. 이 뜻은 나름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다니까 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데 이거 취소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뜻일까요? 위원장께서도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미 회담 재고려 언급은 그냥 한 말이었다니까 어떻게 이걸 진짜로 받아들였어? 이런 뜻일까요? 자,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어. 언제든 어느 때든 어느 방식이든 만날 용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나줄 거지? 이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한 걸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거는 트럼프의 서신을 보면 상당히 거절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딱 한 군데 들어갔지만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 엑설런시. 우리로 치면 각하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의 바른 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김계관의 담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화적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냈던 성명이나 여러 가지 발표문 중에서도 굉장히 약간 저자세의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구구절절히 해명을 하는 느낌도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이 서신과 담화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질문을 좀 미리 드렸는데 정태근 전 의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란 핵합의를 파기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지난 5월 17일, 18일 걸쳐가지고 워싱턴에서 지금 사실상 미국하고 중국하고 간의 무역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트럼프의 서신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아주 날카로운 돌이었고 그 돌이 북한과 중국에 동시에 날아갔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트럼프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북한한테는 이란과의 핵합의 수준 이상을 너희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 협상 못한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북핵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일단 무역 협상을 휴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신들이 너무 북한을 핑계 삼아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계관은 한마디로 실수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좀 세게 한번 스트레이트를 날려도 좋겠다고 해가지고 16일 날에는 자기가 24일 날에는 최선희가 그리고 이제 물밑 협상 안 하고 있고 이게 미국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시기에 똑같이 우리 한국에다가도
뭐 태용호 문제, 태용호 네. 공사 문제 얘기했죠. 네. 여저공원 문제 얘기했죠. 네. 뭐 등등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한번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옛날 저희하고 하던 방식에서 그렇게 나가면 좀 우리가 좀 양보해주고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북한이 이제 통상 약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어요. 예, 그런 게 이제 트럼프한테는 예. 안 통한 거죠. 트럼프는 반대로 이제 역공을 날린 거죠. 그리고 동시에 중국한테도 이제 세게 예. 얘기를 한 거고. 예. 앞으로 그래서 제가요, 보기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저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가 그 풍계리 기자단 간다고 얘기했을 때에도 예. 기자단 갈 수 있다. 왜? 예. 북한이 필요하니까.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걸하듯이 풍계리에 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도 그리고 중국과도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예. 상당히 당당한 자세로 그런 중재자의 역할들. 근데 사실 중재자가 아니라 우리 당사자거든요. 우리가 핵을 짊어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당당한 역할을 당당하게 역할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그러면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번 받아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그 시진핑 예. 주석이 지금 아마 우리를 이렇게 신뢰하고 있지는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진핑 주석한테도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주석께서 좀 역할 좀 해달라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하고 이럴 때 북한한테 전화 걸어요. 이제 한라인 뭐하라 개설했어요. 근데 뭐 중국이나 북한이 뭐 전화를 받아야 말이죠. 뭐 아니, 전화를 걸어야 된다. 우리는 당당히 걸고 안 받는 거는 그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국제사회에 드러내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는 역할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저분들 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게 확인이 되는 전화를 거죠. 우리가 그런데 안 받는 자체가 벌써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그런 시도는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차재현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특히 북한이 오늘 김계관 담화인데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순해요. 담화 내용이. 그 전에 북한이 놨던 입장에서는 보기 드문 약간 태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를 한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 결국 취소를 원하기보다는 일종의 이 트럼프식의 역배랑급 전술이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최선희가 자신의 그 부통령인 이 마이크 펜스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데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수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볼턴과는 달리 그 부통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직격탄 쏘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좀 이렇게 디펜스를 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미국에서 것이고요. 부통령은 대통령 선거의 러닝메이트란 말이에요. 러닝메이트고 자신이 또 거리 됐을 때는 또 대통령 선거권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모습들이 남측에 대한 판문점 선언 이후 남측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합적 자세들 보면서 그리고 또 뭐 지금 최선희가 이야기했던 또 이런 비극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듯이 상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성과를 담보하지 수가 상당히 힘들겠다는 6월 12일 날 회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한번 자신이 한번 발을 빼보는 그런 벼랑끝 전술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김계관의 오늘 모습은 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훨씬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모르긴 몰라도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북미회담 취소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마 북한 외무성에는 총비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담화문 그 앞에 보면 위임을 받아서 그 위임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북한의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북미 협상을 둘러싸고 이 원래 전통적인 대미 협상 라인이 외무성이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 있고 김영철을 비롯한 통일전선부가 앞장서는 그것도 CIA와 결례가 되는 소위 말하는 그 대북 라인이라고는 그 유혹 라인이 배제되는 외무성이 배제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외무성이 별로 관여를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 입장에서는 이런 거 따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 우리가 요구를 해도 판은 깨지 않습니다. 우리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김정은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깨지는 것처럼 되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어제 외무성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밤새도록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고민을 해서 이 판을 어떤 식으로든 살려야 되겠다. 그런 아마 태도가 지금 곳곳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담화, 이 김계관 담화에 들어있는 이 최선희 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최선희 부상도 지금 스스로 반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자극을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차원의 반발이 아니라 그 혼자의 개인의 반발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김계관이 이 서신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그 김계관의 이야기는 우리는 마음이 아예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북미 회담을 하고 싶습니다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북한 뭐 근래에 보기 드문 굉장히 순한 담화였습니다. 자, 김석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딱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것도 한밤중이잖아요. 예, 예. 우리 대통령은 북한 때문에 NSC를 예. 새벽에 한밤중에 소집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 미국 때문에 미국 때문에 해서 아주 한밤중에 수집하는 열었습니다. 그런 일도 예. 벌어졌는데 그 소식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처음 드는 생각이 예. 아 외무성 큰일 났다 하는 생각. 북한 외무성. 네, 북한 외무성이 큰일 났다. 그리고 아마 생활총화하겠구나. 혹심하게. 그래서 이제 자아 비판하고 예. 그렇게까지 쓸 건 없었잖아. 라든가 뭐 그런 용어를 쓸 건 없었잖아. 왜 그렇게까지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 최선이라는 여자분이 혼자서 다 뒤집어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 구도가 그렇게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의 있는 서신과 예. 그 김계관의 발언을 통해서 생각한 게 예. 서로 다 첫 번째 메시지는 판을 깨고 싶진 않다. 아.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만약 깨지면 그건 네 탓이다. 아. 내 책임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할 도리를 다하고 예의를 갖췄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이다 하는 얘기도 했고 His 예. Excellency도 했고 예. 그러니까 잘해보자가 그러니까 이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요약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른 서신과 순한 담화의 결론은 잘해보자. 그게 근데 깊숙이 사실은 담겨 두 있다. 번째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판을 깨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네 탓이다. 아, 혹시라도. 네. 알겠습니다. 자, 서가본 의원님. 예, 뭐 요즘 예. 젊은 사람들 그 얘기에 예. 예능을 다큐로 봤냐 예. 이러잖아요. 예. 실제로 또 어찌 보면 그 프로토콜에 예. 차이가 분명한데 예. 그런 차이들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예. 지금 이렇게 험한 사태가 와버린 거죠. 예. 뭐 여러분들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북한 쓰는 용어들 얼마나 직설적이고 얼마나 또 이 정말 험한 말들 골라서 어떻게 저런 사실 말들 방송에서 인용하기도 좀 그런 내용이 골라 많아요. 찾아내기도 어려운 말들 예. 골라서 예. 잘 쓰거든요. 예. 얼마 되지 않아서 오바마한테 했다 뭐 원숭이 예. 이런 표현까지 예. 썼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 자기 자신들의 이 존재를 예. 존재를 이 그 몇 마디 말들로 험한 말들로 예.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북한이거든요. 예.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예. 궁극적으로 예. 그 험하게 얘기를 해도 예. 이 볼턴이나 펜스한테 했지 트럼프를 향해서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저들의 지금까지의 그 행태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하면서도 어쨌든 서로 간에 지금 아까 뭐 다들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김계관도 얼마나 사실 절제하고 인내했고 또 대범하게 이런 표현 그렇게 그 서신을 날렸고 트럼프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치 애인한테 그 연애 편지 보내듯이 예. 그런 표현들이 결국은 흥정은 깨지 말자, 판은 깨지 말자, 우리가 흥정은 하고 가자. 이런 속내들이 분명하게 나왔고 실제로 이 그 김계관이든 최선이든 또 볼튼이든 펜스든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들의 역할은 그들의 역할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이 그 정상회담장에 함께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 바빠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깊게 들어가면은 지금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게 이 아까 말하자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의 어떤 이 발표문, 뭐 담화
이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최선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그렇게 과격하고 거친 언사를 내뱉었던 인물인지 조금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관련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trying to strengthen our nuclear capabilities in order to cope with the threats that are imposed on the PRK. 피커린 선생 만났습니다. 네, 피커린 대사하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 주로 하셨습니까? 혹시 앞으로 트럼프 정부하고 대화할 준비가 됐습니까?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 하고 대화하죠. 뭐. 회복이 할 수 있습니까? 영어로 뭐 얘기를 해서 저희가 뭐 정확하게 좀 어떤 그런 뉘앙스까지는 파악하기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거친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담화문 자체는 굉장히 험했거든요. 자, 정현주 교수님, 최선이란 인물이 좀 말이나 어떤 담화문 이게 발표한 내용이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예, 우리가 좀 알아야 예. 될 게 예. 최선희가 발표하고 뭐 김계관이 발표하고 리선권이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예. 자신이 썼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 저 사람 이름으로 이제 발표를 했을 뿐이고 예. 예, 저런 것들은 일종의 통일전선부가 됐든 아니면 예. 외무성 사람들이 됐든 예. 전문적으로 쓰는 이제 이 스피치 라이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좀 공식 입장에 가깝다. 아, 그럼요. 저거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받지 않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입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라고 봐야죠. 북한에서는 개인이 없습니다. 지금 당이 있고 수령이 있는 거지. 예. 그런 측면에서 최선희의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보고 이번에 또 예. 김계관 제1부상이 내놓은 그 예. 문장도 예. 김계관이가 저렇게 표현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렇게 부드럽고 정말 아주 예. 저도 북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예. 저렇게 부드러운 문장으로 나온 대외 문서가 저는 거의 본 적이 저도 없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북한이 저렇게 쓴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건 뭐 김정은의 입장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이고 예. 최선희는 뭐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 중국에서 공부한 예. 유능한 사람이고 예. 최영림 전 총리의 이제 수양딸이고 예. 그래서 미국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미국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예. 많이 한 그런 이제 미국통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좀 부드럽고 뭐 여성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당의 입장이 또는 수령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나갔을 것이고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습 국면으로 예.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이 저렇게 이제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말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말 대 말. 이 말 싸움이 지금 몸싸움까지 번지고 아직 주먹 싸움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리비아식이니 뭐니 이런 예. 걸 이제 다 빼버리고 트럼프 방식이라고 지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속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거의 자기가 예. 구술해서 그 문장을 썼다고 그랬지만 마지막은 또 백악관에 있는 카피라이터가 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유문을 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나가도록 했는데 예. 어떻든 더 이상 이 말 대 말, 글 대 글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자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예. 부드럽게 해라.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을 자극하는 상대방 최고 지도부를 자극하는 말을 하지 말라. 잘못하면 이제는 몸싸움을 벗어나서 예. 주먹싸움으로 간다. 말하자면 이제 한번 딱 붙을지도 모른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톤다운 시켜서 말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부드럽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예. 뭐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되는 예.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닌 것이요. 그래서 이 속내는 상대방을 축혀주고 예.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서 예. 그건 뭐예요? 보다 많은 더 내놔라. 이익을 추리겠다고 하는 그 속내가 예. 이게 깊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 속에 뼈가 있고 말 속에 가시가 있듯이 예. 부드러운 말 속에 언중유골이죠. 말하자면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부드러운 말 속에 청구서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아이, 자,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홍 의원님. 네. 일단 좀 속상한 게 미국이 그래도 우리 동맹국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인데 예. 북한에서 외무성의 우리로 치면 부상. 차관, 차관과 차관보가 성명을 발표하는데 예. 그 상대는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 우리로 치면 청와대 예. 안보실장이고
그다음에 부통령. 부통령 그러니까 국무총리 정도를 상대하는데 급이 안 맞는다 이 근데 말씀이시죠? 거기다 대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예. 미국은 누가 나오냐면 트럼프가 직접 나와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북한이란 작달만한 나라의 그 외교부 차관 정도가 얘기를 하는데 예. 미국은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게요. 북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북한의 외교부 차관이 트럼프랑 맞먹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은 누구랑 맞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맹국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부상이 얘기를 하든 뭐 제1부상이 하든 아무튼 북한의 뜻이다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지만 예, 예. 형식이란 게 그 프로토콜이잖아요. 프로토콜. 그러니까 좀 급이 좀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을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말 많고 뭐 이렇게 많이 쇼를 진행해봐서 인기 없고 그런 건 좋은데 그러나 대통령이 말씀이 너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왜 어저께도 보면은 의회에 나가서 바로 뭐 단계적인 조치도 일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무슨 놈의 그런 소리냐 CBID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편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를 예. 밥 먹듯이 어겨. 그러니까 미국의 체면이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그 나라하고 동맹인데 예. 우리도 따라서 좀 창피함을 느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게 안타깝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아 지금 서론이셨습니까? 서론이 지금까지? 근데 그 예. 트럼프하고 김계관이 서로 이렇게 예절을 갖춰서 깍듯이 예, 예. 일을 갖추면서 할 예, 얘기를 예. 다 한 거는 예. 우리가 지금은 생각이 다르지만 예.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쫓겨서 그런 거다. 따라서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새롭게 뜻을 맞춰보자. 예. 이번에는 시간 약속 정하지 말고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헤어질 처지는 전혀 아니다. 계속 사귀자.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석향 교수께서 네. 아까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네. 이렇게 신호를 주셨는데. 네.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예. 그러니까 그 굳이 최선희나 뭐 그 김계관 정도의 직급을 예.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뭐 이렇게 굳이 상대할 좀 상대하기 너무 낫다. 필요가 있느냐.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 이거는 그 잘못된 언어 습관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의 잘못된 네. 언어 습관을 좀 혼을 내준다. 네, 이게 계속 지속해 왔어요. 미국을 향해서 한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서 예. 그리고 우리 대통령 치고 예. 그 북한의 그 노동신문에서 뭐 이런저런 그 도저히 사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욕 한 번 안 먹어봤으면은 그런 진짜 경우가 그거는 없습니다. 무시를 받는 네. 차라리 그런 네.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게 그냥 하던 대로 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 뭐 머저리 뭐 무슨 이런 정도의 용어로 뭘 저렇게까지 예, 예. 이래서 그 화들짝 놀라는 예, 예. 게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북한 당국자 특히 그 스피치라이터 집단 예. 이 사람들은 그런 험한 용어를 쓰지 않는 방식을 좀 배워야 됩니다. 어디다 대고 사람한테 인간 쓰레기라고 하고 북한 스피치 라이터들은 뭐 험한 용어 사전을 따로 갖다 놓고 펴서 씁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해서 예.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모욕을 있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그걸 배우고 그걸 아이들한테까지 다 전달하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이 모여서 그 예. 미군 인형 놓고 예. 미제에 각을 뜨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용어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세상도 존재하는구나 예. 하는 그런 경고를 날렸다고 저는 생각해서 또 그런 측면에서 네. 의미가 있다고 또 해석을 저는 해주셨네요. 굉장히 중요하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정태근 전 의원께서도 바로 요청하셨어요. 홍 박사님께서 예. 그 트럼프를 걱정해 주시는데 예. 저는 트럼프를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걱정해야 되는데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예. 트럼프는 이익이 나면 프로토콜이나 의전 이런 거는 따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인 여러 사람 얘기를 성향이다. 하느니 니들이 뻔히 저거 지금 김정은의 태도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나는 언제든지 한 방 날릴 수 있어 예. 하는 정말로 비즈니스에 충실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그런 의전 안 따질래 예. 라고 보여주는 센 행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또 당사자이기도 한 우리한테 예. 이 회담 취소를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이틀 전에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장시간 통화를 예. 하고 예. 또 와가지고는 그
트럼프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기자들한테 회담 전에 얘기할 때 우리 대통령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30분 넘게 질문을 받고 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그거를 공표할 때에도 예. 미리 얘기하지 않은 이 우리 처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처지가. 이거는 사실 좀 따져보면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약간 결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조금 미국 쪽에서도 요거는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 예. 대통령이 뭐 우리 대통령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이를테면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인 메르켈 총리. 예. 메르켈 총리가 여성인데 예. 이게 저 기본 에티켓이 뭐 여성이 먼저 악수를 하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 메르켈 총리가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뻔히 보면서도 악수를 안 하고 이렇게 딴 데 보고 일부러 딴 데 보고 일부러 있었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뭐 그분한테 뭐 예절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럼 이게 좀 그런 분을 무리라고 뭘 생각- 걱정해 주시냐고요. 주제가 무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약간 이상해졌는데 그럼 북한은 말이 진짜 예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담함을 자꾸 하는 전례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행동 거지가 조금 저 결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행동을 반복하는 측면에서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인물들입니다. 감정을 만난 거죠.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3자가 보기엔 재미일 수 있지만 우린 당사자거든요. 속이 타긴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의 그동안 주특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미국이 더 강력한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 그래요. 그동안 북한의 공세가 잽 정도였다면 어젯밤 미국의 회담 취소는 어퍼컷 정도 아닌가 싶긴데 지금부터 이 그 잽, 어퍼컷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